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댓글 먼저 함께 합니다. 힐링 선생님, 제가 지금 용인수지 성봉역 앞에 있는 모모증권에 왔는데요. 삼성전자와 미국 ETF 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상담하는 직원이 그 종목들이 좋지만 위험한 투자다라고 하면서 대체 투자펀드, 대출형 부동산 펀드 연 4% 좀 더 나온다고 적극 추천해서 분위기상도 그렇고 해서 통장 개설도 못하고 나왔네요.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요? 제가 너무 모르고 제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우리 힐링 가족 여러분들 중에는 젊은 사람이라면 인터넷, 컴퓨터, 이 휴대폰, 이 조작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도 척척 해내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장년층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주식 투자라는 것을 처음 하기 때문에 이분처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증권회사에 처음에 어차피 한번 방문을 해서 비대면으로 할 줄 모른다면 말이죠. 계좌를 개설하고 휴대폰에 앱을 깔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담당 직원이 좋은 종목이라고 추천을 해줄 것입니다. 그 추천은 내가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 투자예요. 다 펀드입니다. 펀드와 ETF 직접 투자와 차이점을 몇 번이나 설명을 드렸어요. 펀드는 연 보수가 2%, 2%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워런 버핏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10년 동안 수익률 시합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약 3배 차이가 나는 수익률이 올렸어요. 그 패배 원인 중에 하나가 매년 몇 %씩 빼나갑니다. 펀드 매니저의 보수로. 그 누적 수익률이 엄청난 것입니다. 또한 지수를 따라가는 그러한 수익을 내지를 못합니다. 매년 내야 되는데 어떤 해는 넘을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ETF 따라가는 그 수익률을 따라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연 보수 지금 얼마입니까? 0.07, 0.1도 안 돼요. 그러니 거의 무의미할 정도의 보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종목들을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저금하듯이 꾸준히 나가는 게 제일 좋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위험하다고 했으니 주식 투자? 당연히 위험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행이나 집에 보관해두는 10,000원짜리 100만 원 가만 놔두면 이것이 얼로 없어집니까? 가치가 떨어질 뿐이지 세월이 가면서. 그러나 100만 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불어나지도 않고. 투자라는 것은 떨어질 수 있는 염려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지 그것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위험한 거다 그러면 놀랍니다. 그래서 개설도 못하고 왔다고 합니다. 개설을 하시되 단 거기서 추천을 하는 그러한 종목들은 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은 삼성전자 투자자분들 축하합니다 하셨어요. 절대 놓지 마세요. 저는 37,000원에 샀다가 팔았다가 44,000원에도 샀다가 팔고 코로나 때 53,000원에도 샀다가 그 지루한 시간을 못 참고 팔았다가 근데 그 지루한 시간을 왜 못 참아요? 그러면 장기 투자 못해요. 이거는 당연히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아야만 수익이 올라가는 거예요. 참지 않고 수익을 올라가면 도박을 하면 되죠. 근데 도박이라는 게 그래요. 간혹 매스컴에도 나와요. 정성 카지노 가서도 수십억대 자산가가 단 하루 이틀 만에 그 돈을 싹 다 날려버려요. 이거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리고 평생을, 이제 노후니까 평생을 정말 힘들게 살아나갑니다. 너무너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간혹 매스컴에 그런 거 나옵니다. 도박이요? 그거 처음부터 나쁜 마음 아닙니까? 남의 돈을 따먹으려고 내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남의 돈을 따먹고 싶은 마음에 그걸 달라붙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1,000만 원 잃어요. 그럼 나한테 뒷돈이 조금 있잖아요. 또 달라붙어요. 왜냐하면 원금 생각나거든요. 본전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수렁에 구렁텅이에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무조건 망가집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지루하다 생각하고 그 돈을 빠른 시간 내에 돈을 불리려고 했다가는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주식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우리 실린 가족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사람들 안 생기길 바랍니다. 계산을 해보니 몇 천만 원을 벌 기회를 놓치고 평균 단가도 높네요. 꾸준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뭐든지 본인이 경험을 해보셔야 압니다. 이건 재밌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제 이야기 꼭 들어주세요.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글쎄, 백화점 남편 셔츠 사러 갔는데 매장 매니저 되시는 분이 제가 단골이라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전에 주식 이야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주식 이야기 시작하면서 메모지에 힐링 여행자 유튜버 들어가 보면 자세한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웬일이세요? 저 댓글 자주 달고 가족인데요. 가까이서 힐링 가족 만나서 너무 반가워 난리 났어요. 우리 힐링 가족 모이면 서로들 반가워서 난리 나겠습니까? 그럴까요? 그럴 것 같아요. 엄청난 저력이 느껴집니다. 힐링 선생님 더 배꼽 잡고 웃은 일 있답니다. 백화점 매니저님 말씀이 어차피 15년 이상 안 팔 건데요. 힐링 선생님 말씀 아닌가요? 이분 열심히 사시는 분입니다. 힐링 가족은 스마트하고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을 이분을 통해서 확인했답니다. 야, 이렇게도 만나네요. 이렇게 하다가 서로 힐링 여행자 얘기가 된 거예요. 전에 어떤 분도 이렇게 비슷하게 글 한번 올리신 분 계세요. 자, 또 하나. 저한테 질문을 하네요. 미니스탁은 몇 종목 가지고 계신가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 제가 미니스탁 공개 다 했어요. 이제 앞으로는 계좌 공개 안 할 겁니다. 이제 의미가 없어요. 저는 말씀만 드릴 것이지 제 계좌 공개 이미 몇 번 했으니까 이제는 계좌 공개 안 합니다. 미니스탁? 제가 몇 종목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8월 달에 새로이 미니스탁이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면서 저도 30만 원어치 샀습니다. 하고 보여드렸잖아요. 저 그대로 그냥 있어요. 이것이 오르든 내리든 신경 안 써요. 왜냐? 30만 원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것이 3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직업에, 나의 일에 열정적으로 일하세요. 그러면 그 수입이 더 불어나서 내가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마인드로 꼭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삼성전자도 과거에 보면 1년 후에 다시 제자리로 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익절 후 다시 매도했던 사람이 승자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런 사람이 승자죠. 자, 차트를 봅니다. 그럼 이렇게 올라요. 그러면 여기서 파는 거예요. 떨어졌죠? 여기서 사는 거예요. 올라갔죠? 여기서 파는 거예요. 떨어졌죠?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건 지나온 과거니까 그걸 보고 꼭대기에서 사고 꼭지에서 사고 저점에서 꼭지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고 지나온 과거 차트니까 그걸 아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후로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될 것입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꾸준히 모아 나가라는 얘기지. 과거처럼 이걸 다 알고 있다면 당연히 높을 때 팔고 쌀 때 사고 세계 1등 부자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누구든지 세계 1등 부자 돼요. 돈 벌기 너무너무 쉬워요. 비싸면 파는 건데 싸면 사는 건데 너무너무 쉽죠? 그 원리 누가 몰라요? 다 알죠. 그러나 지나간 과거를 보면 자, 올해 3월부터 지금 11월 현재까지 삼성전자만 올랐어요? 다른 건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제일 많이 올랐다고 칩시다. 아유 바보, 카카오 샀어야지. 그래요? 그때는 몰랐죠. 지금 결과를 보니까 제일 높은 게 카카오였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지나온 걸 보고 난 다음에 아유 이거 샀어야죠. 그걸 누가 몰라요? 다 알지. 자기만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삼성전자를 투자하냐?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안정적이고 1등주를 모아나가는 것이지 지금부터 1년 후에 제일 많이 오를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답을 해요? 워런 버핏 할아버지도 모르는 것을. 그래서 1등주 안전한 주식을 꾸준히 모아 나가자는 것이지, 제일 수익률 제일 많이 오를 거 알면은 저도 당연히 거기에 몰빵하죠. 전 재산 몰빵하죠. 그 2배, 3배 늘어나는데 누구든지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 정말 이러한 질문들은 말도 안 돼요. 과거에 보면 1년 후에 다시 제자리로 오는 경우 많아요. 그런 경우는 다시 매도를 하고 샀던 사람이 승자 아닌가요? 당연히 승자인데 그걸 본인이 미리 판단을 하고 했어야죠. 그래야 승자죠. 그러나 그거는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해를 하시죠? 그동안 지나온 과거 다 보고 난 다음에 이거 샀어야지 바보, 왜 삼성전자야? 당연하죠. 왜 삼성전자 두고 있습니까? 당연히 그걸 샀었어야지,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오늘 이후로 2년 후, 3년 후 무엇이 1등이겠습니까? 그거 맞춰보십시오. 아무도 못 맞추죠. 그래서 우량주, 1등주를 꾸준히 모아나가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